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중앙신문입니다.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주요 후보 초청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범인 금산군수 후보를 모시고 정치 철학과 지역 현안 그리고 주요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로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금산군수 후보 박범인입니다. 초선군수 4년을 지내는 동안 나름대로 전문 공직자의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아쉬운 점 그리고 또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한 번 더 군정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가까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 섬기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정 운영의 핵심 그리고 가치와 비전에 관계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26년 이후에 금산군이 나아가야 할 가장 시급한 방향과 그리고 후보자께서 구상하시는 금산의 미래 청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금산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이 있죠.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3,200개의 산봉우리와 178개의 하천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비단산에 수려한 비단강이 휘돌아가는 금수강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시군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시군의 지명에 비단금자가 들어간 곳은 우리 금산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 금산 인삼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산은 한편으로는 하늘 선물 금산 인삼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금산을 아름답고 품격 높은 국제적 치유 관광의 고장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산 군정의 슬로건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고 정했잖아요. 이 슬로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를 타이틀로 해서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지역의 희망과 행복을 키워가는 일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금산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금산의 10년 뒤를 바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 금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핵심 산업이 인삼약초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최근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금산의 활력을 되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인삼약초 산업이죠. 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2030년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개최를 꼽았습니다. 물론 이제 3번에 걸쳐서 세계 인삼 엑스포가 금산에서 열렸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인삼 약초를 바탕으로 해서
금산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고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네. 국제 행사 승인도 이제 얻어야 되고 또 필요한 국비 예산도 확보를 해야겠죠. 대략적인 규모는 뭐 20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절한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군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네 번째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교육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정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공약으로 교육특별시 금산을 꿈꾸는 와. 것을 내걸고 싶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금산군이 비록 규모가 작은 농촌 지역이지만 교육비 지원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민선 9기 금산 군수로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교육비 지원 예산을 매년 1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큰 방향은 두 개가 되겠죠. 진학과 진로의 교육이겠죠. 근데 우선 진학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대학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는 또 원하는 이런 분야에 취업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진학 시스템이라든지 진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진학과 진로 교육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 대학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기록부잖아요. 네. 그 생활기록부가 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도 함께 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과학과 관련된 좋은 이런 스펙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 경치대회 같은 걸 개최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미술, 그다음에 일장, 이런 체육,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사라든지 정책의 지원을 통해서 생활기록부가 잘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AI와 드론을 잘 다루지 못하고는 훌륭한 인재로 참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I와 드론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키우는데 그게 필요한 네.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금산에는 정말 훌륭한 그리고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 교육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명문 사립고등학교 유치도 우리 금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역사 기행 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외 어학 연수 네.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금산의 창을 열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가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그리고 좀 하나가 빠졌는데요. 또 있어요. 근데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인구 문제는 뒤에서 저희가 또 별도로 그래서 이제 드릴게요. 3대 공약 중에 세 번째로 네. 금산의
고품격 주거 공간 확충을 통해서 네. 정주 인구를 늘려나가는 시책도 네. 중요한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산의 10년 뒤와 정책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인구 소멸 얘기 좀 전에 하셨는데요. 그 인구 소멸 위기의 대응 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떤 소멸 위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네,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넘어서 생활 인구 유입이나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 준비된 차별화된 전략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산에 정주 인구가 한 4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체류 인구는 무려 27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체류 인구가 금산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생활 인구 유입의 증가를 통해서 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계속 추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금산 헬스 투어리즘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금년도 2월 달까지 정말 훌륭한 기획사를 통해서 네. 용역을 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금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들이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네. 그래서 금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수려한 경관과 그다음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인삼 약초를 비롯한 건강 네.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총 결집을 한 금산 헬스 투어리즘 운영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그렇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금산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젊은이들이 농업을 많이 기피하죠. 왜냐면 노동 강도도 세고,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수입도 마땅치 않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농업을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본격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작업의 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네. 합리적인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가는 이런 시스템도 네.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네. 농사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공을 해서 카페나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를 품격 높게 소비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네.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거 제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죠. 1,500세대 정도의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구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과 육아에 따른 지원을 아주 대폭 강화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산 인삼 산업의 현대화에 어떤 브랜드 재정립에 관련된 거를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산의 상징인 인삼 산업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삼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세계 인삼의 수도로서 어떻게 위상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소비 패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요. 네. 젊은 층들이 인삼을 잘 모르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맛이 쓰잖아요. 네. 그럼 먹기가 불편하죠. 거기다가 그냥 먹으면 다 좋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틈새를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단일 건강 기능성 식품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네. 프로바이오틱스, 비만 대응이죠. 그 다음에 뭐 소팔메토 이런 것들 있잖아. 콜라겐. 이런 것들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단일 기능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인삼상에 안 오는 거거든요.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 그 흐름에 맞게 인삼의 소비 영역을 기존의 약재에서 음식으로 미용 상품으로 빨리 확대를 해 나가야 돼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금산 인삼 시장에 인삼 튀김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 이것도 소비 영역의 확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약재라기보다는 네. 음식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인삼의 음식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인삼이 피부에 좋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화장품이 네. 홍삼을 원래로 했기 때문인 거 알고 있잖아요. 특정 브랜드를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그래서 인삼을 가까이 접하면 정말 피부 미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또 다양한 미용 상품으로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포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은 많이 널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포를 3번이나 개최를 하고 있는데 2030년도에 4번째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금년에 우리 그 고려 인삼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삼 산업과 관련해서 금산처럼 재배와 가공과 유통과 문화 이벤트의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네. 이걸 활용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네. 고려 인삼의 종절이 네. 금산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는 네. 이런 그 일들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금산의 상징적인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지역 현안, 우리 갈등 관리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산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역 사회의 갈등, 예를 들자면 의료시설 확충이라든가 어떤 환경시설 입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안은 어떤 것이며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소통의 방식은 혹시 갖고 있는지요? 네. 이제 의료시설 확충과 관련된 뭐 갈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선호를 하는 이제 의료시설이 있을 테고 네네. 뭐 의료 폐기물 소각장과 같이 또 기피를 하는 이런 그 시설들이 있겠죠. 다행스럽게 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 시설 입지 시도들을 우리 군민들께서 아주 현명하게 잘 대응을 하셔서 막아냈고요. 그다음에 그 반면에 지금 그 금산군 보건소와 행복그림센터 총사업비 한 670억 되는데 이걸 지금 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그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그간 부족했던 금산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네. 저는 이것을 국제적 수준의 그 보건복지 프라자로 만들어갈 일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산이 이제 대전하고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 시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의 상태를 빨리 분석을 해서 네. 대전으로 가야 될 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대전에 있는 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또 금산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교육을, 치료를 받게 하는 네.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를 좀 해야겠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 금산에 화장장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금산이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화장장 시설은 네. 또 운영 수익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행히 인근 무주군에서 예. 협력 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금산과 영동군이 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화장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제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네.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겪는 화장장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걸로 보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시설과 관련해서도 또 민원들이 많이 있죠. 환경시설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박치를 좀 줄이고, 그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유해 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한 이런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갈 거고요. 네. 가능하다면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하화를 추진을 해서 이런 그 걱정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안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그 축산 악취 때문에 금산, 읍의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그 네.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네. 또 최근 들어와서 그 이장 선출에 관해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 최근에 와서 그 복수면 지역에 이장 선임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네. 이제 숨통을 트고 있는데 네. 이러한 문제들이 원초적으로 막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을 규약에 네. 이제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네. 그다음에 민원 해결이 빨리빨리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불만 갈등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민산 구기 금산 군서로 일을 계속 하게 된다면 민원 기동대를 편성을 해서 아주 모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속 시원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민원 기동대. 민원 기동대.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네. 지역 주민들의 그렇군요. 갈등도 줄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현안의 그 갈등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소통의 방식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산만의 강점이 있잖아요. 또 네, 그렇다고 있죠. 해서 안 네. 좋은 것보다는 네. 또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네. 어떤 방안이 있으실까요? 그 점에 대해서 네. 그 방안을 시켜야 되는데, 네. 금산은 수려한 자연 어떤 그 경관과 네. 어떤 지리적인 이점이 네.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그 대전과 세종 약 200만 인구의 배후 도시로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관광 산업이나 기업 유치에 이렇게 접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 우리 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정말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요. 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금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네. 금산은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마치 다른 나라의 별천지를 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칭찬을 했고 네, 맞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대전산에서 서자산 쪽을 바라보면서 이 경관을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천하의 명성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찬탄을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말씀이 필요 없듯이 우리 금산이 갖고 있는 깨끗한 환경 자원 네. 정말 그 우리 금산의 큰 보물이죠.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 지역에 있고 또 고속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고 네.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러한 이점을 정말로 저는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시민들에게 우리 금산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힐링입니다. 네. 그죠? 네.
몸을 치유하고 마음의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강조했던 게 앞에서 말씀드린 금산의 여러 자원들을 결합한 금산 헬스 투어리즘 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경관과 환경과 건강과 음식과 흥 이런 걸 결합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네. 판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산이 갖고 있는 진력 이점이에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국토의 중심 지역에 있어서 네네. 대형 물류산업단지를 만들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금산군 그 추부 지역에 굉장히 좋은 그 여건을 갖춘 부지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우량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네. 대형 물류 유통단지를 만든다면 네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네.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지리적과 인프라적 약점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네,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도 계시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그나마 또 교통망이 있어요. 네, 문화, 의료와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 금산의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러한 고질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어떤 충청남도라든가 뭐 어떤 그런,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 혹시 갖고 계신지? 그러면, 우리 금산으로서 매우 아쉬운 사안 중에 하나가 네. 대전에서 금산군 복수면 진산면을 연결하는 도로에 4차선을 하거든요. 지금 뭐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 네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좀 소속히 그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협력을 네. 크게 이끌어내야지. 이게 지방도입니다. 충청남도의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금산에서 인산을 거쳐서 논산으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4차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교통 소통량을 봐서 4차선으로 전 구간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네. 일정 구간은 4차선으로 하되 나머지 구간은 이제 구불구불한 네. 선형을 직선화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 일도 이렇게 너무 지체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러한 일들이 좀 신속하게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충청남도와 국가와의 협력을 긴밀하게 좀 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인프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금산 다락원이라든지 남산의 문화의집 선유원이라든지 뭐 추북문화의집, 금산문화원, 그다음에 뭐 건강 문화센터 이게서 많이 확충이 지금 되고 있어요. 또 면단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게 네. 많이 확충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 대규모 초대 규모의 문화예술 이벤트를 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은 인근의 대전에 그죠? 네. 정말 좋은 그리고 큰 시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를 우리 군산 군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갖춰가는 네.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금산은 규모는 작지만 정말 아기자기하면서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요것은 또 대전 분들이 우리 금산에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상호 윈윈 시스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빨리빨리 그 지역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지역에서 정말 그 친절하면서 또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리적 인프라적 어떤 약점에 대한 보완을 이렇게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하면은 벌써 뭐 일자리 창출이 제일 먼저 눈이 띄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순환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산 내 소비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갖고 계신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에서 금산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삼약초 산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 인삼약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금산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인삼산업 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피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전통시장에 관한 활성화 과제죠. 네. 몇 가지의 사업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 덕분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활성화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좀 갈 길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산을 아주 꽃으로 좀 뒤엎고 또 그 앞을 흐르고 있는 금산천이나 기사천을 정말 아름다운 하천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시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거죠.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피시장의 주력 상품을 향토색 짙고 맛있는 음식으로 좀 늘려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 해당 그 관계들과 협의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양재로 일자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성면에 공공 임대형 지식 산업센터가 여기 대구에서 250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거고 더 나가서는 우리 금산에 정말 대형 3단 바이오 3단을 유치를 해서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자리 창출이 곧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그걸 밑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각지대가 없는 어떤 맞춤형의 복지 시스템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더불어서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 시스템 강화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 금산형만의 복지 모델의 핵심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국가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까지는 안 가거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복지 시스템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시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체국의 집배우님들이라든지 또 뭐 전기 검침원이라든지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이런 요원으로 우리가 적극을 네.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복지 시스템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면사무소, 지금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나 군청에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만 되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네.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을 지속화, 안정화해 가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 계층에 대한 네. 그렇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육아 시스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제가 네. 우리 손주 손녀를 예. 떡 아기 때부터 집사람하고 직접 키워봤기 때문에 네. 이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어요. 네. 이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출산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진짜 출산 못지않게 보육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종일 돌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발전 특구 선도적으로 선정될 때 우리가 그 동일 돌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이런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네네. 기타 다른 그 보육시설을 통해서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네. 여건 만드는 것도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금산형만의 복지 모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또 뭐 있다고 본다면은 역시 또 문화예술이겠죠.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 이게 또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요,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 공간 확충과 예술 지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예, 문화 예술의 진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유엔이 인정을 했잖아요. 네. 21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네. 건강하게, 즐겁게, 네. 품격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체육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의 발전 동력, 그러니까 경쟁력의 강화 측면에서 이제는 문화예술체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삼산업의 세계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인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금산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그렇죠? 그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필요한 시설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노력을 함께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산의 문화예술체육 동아리가 150개 안쪽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제가 민선 9기 금산 군정을 책임진다면 한 500개 정도로 아, 네. 대폭 늘려서 네. 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네. 금산 문화예술 체육의 저변을 좀 더 넓히고 네. 그다음에 수준을 높이는 이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볼 네. 생각입니다. 네. 아, 네.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문화예술 스포츠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저변을 넓혀야 되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충남과 대전 또 한동안 또 행정통합에 따른 어떤 그러한 실익과 또는 후보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통합이 추진된다면 군수로서의 어떤 금산의 실력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면. 한동안 큰 이슈가 됐고 추진의 속도가 좀 붙었었는데요. 결국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의 행정통합이 무산됐잖아요. 저는 너무나 아쉽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통합이 돼야죠. 정서적으로, 그렇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원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금산의 입장에서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이 됐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빨리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그 중앙정치권에서 28년도에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네.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는 반드시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금산구는 이 통합을 계기로 해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1989년도에 대전이 네.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가서 광역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논산, 계룡, 금산으로 묶였잖아요. 네. 그 이후에 네. 금산의 지역국회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전이 없어지고 충남이 없어지고 하나의 특별시가 된다면 네. 국회의원 선거구는 조정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우리가 대전 동구하고 하나의 지역구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다면 금산에서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전의 전철을 금산으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광역이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네. 세계적인 건강의 도시 인삼의 고장 금산과 대전의 전철을 연결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네. 보고 또 하나는 대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연계한 산단을 예. 대전은 적절한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대전보다 훨씬 넓은 그렇죠. 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지만 마련한다면 네. 연구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최첨단 네. 산업단지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그 입장 밝혀주셨는데 그렇게 그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따른 것이 잘 되면 우리 금산의 이익이 상당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요.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네. 드시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테지만은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강하게 예. 짤막하게 말씀 한번 예. 해주세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민선 8기 금산 군정이 어느덧 마무리를 하면서 9기 군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8기 금산 군정은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분야를
많이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조그마한 성과들을 거두면서 이제 발전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동력을 축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9기에도 멈추지 않는 변화, 그리고 더 살기 좋은 금산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면서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금산군수 후보 박범인이 9기 금산군정의 책임자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산의 자부심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상으로 초청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박범인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산 중앙신문은 앞으로도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